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광산구 주민자치과에서 2022년 오순도순 마을살이 주민공모 회계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기존에 나눠드린 보조금 집행기준 매뉴얼 책자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중 핵심만 쏙 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우리 같이 같이 배워볼까요? 배워볼까요? 우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정상검사 지적 사례. 두 번째, 2022년 주요 변경 내용. 세 번째, 회계 처리 원칙. 네 번째, 보조금 집행 순서 및 편찬 순서. 다섯 번째,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 여섯째, 증빙 자료 구비.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자면 단체 내부 회원에게 강사비, 인건비를 지급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환수 조치 후 그 금액만큼 내용 변경을 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통장은 꼭 한 가지 공모사업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금액이 섞여지면 추후 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사업 예산 변경 시 변경된 예산으로 품위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식비 및 다가비 집행 시 집행 금액에 맞게끔 참석자 서명부에 참석자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품 구입비로는 내구 연한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만 구입이 가능하며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급부터 3급 강사 급수 책정 시 등급별 적용 대상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니 강사비 집행 시 강사 급수 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의 시간 산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인정되고 이후 초과 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1시간 15분 강의를 했다면 1시간으로 인정, 1시간 45분 강의를 했다면 2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광산구 생활임금은 1,520원에서 1,920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단순 인건비 지급에 참고해주세요. 버스 대형 1일 임차비 기준 단가 또한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순도순 공모사업의 모든 공모유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처리 원칙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회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업 집행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사업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 통장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보조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카드 결제가 곤란한 강사비, 인건비 등은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셋째, 지출 품위서와 지출 결의서를 결제 후 사업비 집행이 원칙입니다. 넷째, 강사수당, 단순 인건비 등 활동비성 경비는 계좌이체하실 때 월간 지급 총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집행 계획에 내용 변경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좌측 또는 우측의 공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좌측의 내용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사업 내용을 변경, 예산 비목의 신설, 사업 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주무관에게 승인 요청 공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측의 내용 변경 내부 결제 공문은 총 사업비의 10% 미만 기존 사업 계획에 포함된 유사 항목 간 변경 등과 같이 경미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내부적으로 결제하는 문서입니다. 자체 내부 결제로 내용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문서를 남겨둔 뒤 최종 정산 서류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의 순서 그리고 집행 후 서류 편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순서는 지출 품위, 지출 결의, 사업비 집행, 회계장부 정리 순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지출 품위와 지출 결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품위는 지출 계획 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결제를 하는 것이고, 지출 결의는 지출 품위한 가격 범위 안에서 계약 또는 구매 후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빙서류 편철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회계 장부를 작성할 것, 그리고 지출 결의 번호 순으로 집행 건별로 편철할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강사비를 지출했을 때를 예를 들자면 지출 품위서, 지출 결의서, 강의 확인서, 출강 확인서, 강의 일지, 참석자 서명부, 원고가 있을 때는 원고 사본, 강사비 이체의 영수증, 원천 징수액 납부 영수증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됩니다. 비목마다 편철 순서가 다르니 각 비목별 편철 순서는 집행 매뉴얼 28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은 매뉴얼 17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지 주민자치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빙자료 구비 요약본입니다. 먼저 왼쪽 표에 강사비, 단순 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하실 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들은 지출품위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확인증,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오른쪽 표에 임차비, 식비 다가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성 경비를 지출하실 때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들은 지출품위서, 지출결의서, 카드 영수증입니다. 공통 서류들을 제외한 각 비목별 자세한 필요 서류들은 매뉴얼 30에서 37페이지 및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지급금액 12만 5천 원 초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급행위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 수당이 1회에 10만 원씩 매달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1회에 10만 원씩 매주 지급된 경우에는 한 달 기준 총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이 초과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공동체 대표나 임직원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인건비는 단체 회원들에게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회의 개최 시 식비와 다가비를 함께 집행하여 12,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앞서 강조드렸듯이 식비와 다가비를 동시에 집행하는 경우 상한선은 8,000원입니다. 즉, 특정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가와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있나요? 보조금을 이용하실 때에는 어떤 가게에서도 포인트 적립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증빙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는 견적서를 대신하여 장바구니 내역을 캡처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고, 영수증은 인터넷상에서 확인되는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품서를 대신하여 물품 사진과 함께 배송 완료라고 기재된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깜빡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하셨더라도 그 다음 분기 10일 전까지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올해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챙겨주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 사진, 참석자 등록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매번 지출하실 때마다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구매 시에 영수증 세부 내역이 나오도록 출력해달라고 꼭 말씀드려주세요. 세부 내역이 없다면 견적서를 챙겨주세요. 두 번째, 결제는 카드를 사용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사비 등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출은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강사비 지출 시 꼭 챙겨주셔야 할 것들입니다. 강사비 집행하실 때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매뉴얼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사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강사의 등급에 맞는 수당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급 책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강사 이력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매뉴얼 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그리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는 언제든지 주민자치과 각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 및 정산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으로 회계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